광양항이 경쟁력 확보를 통해 올해 처리 물동량을 3억 1천만 톤으로 잡았습니다.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광양항 3투기장과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에도 착수합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인 보성스님의 답이식이 오늘 송광사에서 열렸습니다. 보성스님은 달라이라마와 교류하며 한국 불교계에 공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다문화 학생 만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언어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수 처리 문제로 지연됐던 순천 신대지구 삼산중학교 이설 사업이 이번 달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와 중흥건설이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착공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항이 지난해 3억 톤의 물동량을 달성하며 복합 물류 항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동량과 인프라 구축으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3억 톤, 세계 10대 항만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심은 올해 목표. 항만공사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3억 1천만 톤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255만 TU를 달성해 산업항만에서 종합항만으로 입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 3.3% 늘어난 3억 1천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 318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양항 3투기장 항만 재개발에 필요한 설계에 착수합니다. 여수 지역 부두 최선 해소를 위한 제2석유화부두 건설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합니다. 여수 광양항의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제3투기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산업 단지 시설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제2석유화부두 건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여수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용역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복합물류 항만으로서 광양항의 제2도약이 올 한 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오늘 정기의원총회를 열고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상인은 다음 달까지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수 종사자 양성과 중소기업 구인 지원 등 지역 고용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의원총회에 앞서 여수상인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지역 초중고등학생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 남산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두고 여수시와 의회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 김승호 의원은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남산공원 인근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고 설문조사 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지역과 나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이루어졌으며 개발 방식에 대한 장단점도 충분히 설명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수처리 문제로 지연됐던 순천 신대지구 삼산중학교 이설 사업이 이번 달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어제 중흥건설 임원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이 착공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며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측은 최근까지 선월지구 하수처리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삼산중 착공이 지연돼 지역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조계종의 원로 스님이자 달라이라마 같은 해외 불교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업적을 쌓았던 보성 스님의 영결식과 답이식이 오늘 송광사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명종 소리가 울립니다. 세수 92세, 법납 75년을 끝으로 지난 18일 입적한 보성 스님의 영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원로 회의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전남도지사 등 각계 인사를 포함한 10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습니다. 출가의 정신을 잊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출가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그것을 항상 말씀하셨고 또 스님이 그동안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그런 모습과 또 가르침 그것을 잘 이어서 연결식을 마치자 스님의 법구를 실은 행렬이 만장을 앞세우고 다비장으로 향합니다. 불자들은 불경을 되뇌이며 스님이 생전 거닐던 길을 뒤따릅니다. 스님, 불 들어 갑니다. 어느덧 장작과 법구에 불이 붙고 연기가 하늘 가득 퍼집니다. 보성 스님의 제자와 불자들은 합장을 하고 스님의 극락 왕생을 빌었습니다. 지난 1945년 18살에 해인사에서 출가한 보성 스님은 세 차례의 송광사 주지와 초대 법계위원장, 조계총림 5대 방장 등을 역임했던 조계종의 원로 스님이며 달라이라마와 틱나탄 스님 등 해외의 지식인과도 교류하며 후하게 학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한국 불교계에 공헌했습니다. 보성 스님의 연결식과 다비식은 송광사의 가풍에 따라 검소하고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여수 상징문의 현판 문안이 여수문으로 결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상징문에 들어갈 현판 문안을 여수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동차 전용도로에 건립되고 있는 여수 상징문은 최근 발생한 충돌 사고로 상부 구조물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오늘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올해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국비가 지난해 대비 2.8%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메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회는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역 아동센터의 적정 운영비를 보장하고 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단일 임금 체계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개학을 앞둔 가운데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언어 부적응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특히 5살 미만 아이들의 체계적인 언어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전남 지역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9,789명. 전체 학생 수의 4.4%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2015년에 비해 35%가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취학을 앞둔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언어 부적응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데요. 근데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아들 지금 8살지만 말이 좀 같은 친구보다는 좀 느린 편인데요. 그래서 계속 언어 치료센터도 다니고 있고 언어가 안 되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속으로 그냥 감추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초등학교 상담이 좀 더 쉽고 문턱이 낮아진다면 그냥 궁금한 것들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점학교, 예비학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처음으로 다문화 학생 진학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다문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한 교육청과 시군 지자체의 지원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꼽았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 전문가 집단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0세부터 5세 사이의 언어 결정 시기에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록 기사의 내 삶이 바뀌는 행복전남, 그리고 장석훈 교육감의 하나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정신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어린이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여수 명민장학회가 오늘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 여천 전남병원이 설립한 명민장학회는 전남대 의대에 재학 중인 오정훈 학생 등 59명의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등 모두 116명에게 1억 1,9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로 29년째를 맞은 명민장학회는 그동안 지역의 우수학생 2,3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두 19억 8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양 지역이 국내 유명 영화 촬영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개봉돼 1,500만 명의 관객이 찾은 영화 극한직업의 엔딩 장면이 지난해 광양항 물류창고에서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양 지역에서는 택시 운전사와 명량, 부산행 등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흥행 영화 등이 잇따라 촬영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잠시 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는 도화시군 등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와 함께 대규모 공공소각시설과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여수 호남화력 등 노후 화력발전소들은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진공흡입 차량과 살수차 등을 동원해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퇴출과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은 대한민국의 숭고한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5.18 망언 자유한국당 규탄 결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또 5.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퇴출과 사죄를 촉구했으며 역사 왜곡 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순천시가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축구종합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 발의와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정책에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예정된 사업들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이 현장 속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 치매안심센터는 그동안 경로당이나 각 가정을 방문하던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 이어 의료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치매센터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